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미리 보는 9월달에 있는 상황 이야기를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제 8월달은 거의 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9월달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9월달은 어땠나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좋았던 시기를 본다고 해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형태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알트에게 조금 더 막바지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기회적 창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락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알트가 더 힘을 많이 못 쓰고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의 방향성은 어차피 이 월별 수익률 추이를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상적으로 홀수달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어땠나요? 대부분 퍼포먼스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 그리고 짝수달이 생각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더 약했던 추이가 좀 많이 있었고, 이슈도 좀 많이 있었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홀수 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의 프라이스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에 있는 수익률 분포도 대비보다는 조금은 더 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25년도에 두 자릿수 뽑아주는 형태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왔고요. 24년도 때 추이 기반으로 본다고 해도 두 자릿수가 꽤 많이 나와주었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이 거의 최저점 기반에 가까웠고 그 다음부터 상승 곡선이 나와 주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4년도 1월달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ETF 열리면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연달아 나와서 그랬던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생각보다 잘 들어와 주고 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수는 생각보다 나스닥 지수의 영향 곡선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좀 눌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눌리는 패턴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고성장 쪽에 있는 자산군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요. 고성장 쪽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좀 많이 프리미엄이 꼈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자금이 잘 결집이 안 되고 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코인베이스 최근에 많이 밀렸죠. 그다음에 이제 로빈후드도 이번에 조정이 좀 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AMD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번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좀 최근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곡선이 나오지 않겠냐. 반면에는 이제 도미넌스 추이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요 구간대 7%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무너지고 나서 대충 60, 대충 30, 이번에 많이 떨어지면 15%에서 러프하게 주면 25%까지 주었는데 만약에 여기 7% 벽을 만약에 못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도미넌스의 최고 벽이 이제 약간은 재조정이 들어간다, 재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ETF와 개별 기업이 이제 가져가 버리니까 나오는 물량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도미넌스를 재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7% 벽을 이제 막
문턱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면스는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못해도 최대 좋으면 3주 때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니까 오히려 알트 부분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약간씩 이제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한 자리 정도는 한 번씩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밀린 만큼 반등도 세게 나왔고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의 도미넌스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왔던 이 곡선이 계속 이대로 계속 가줄 것이냐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매번 초창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마켓의 풀이 좋아야 된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원화 마켓도 좋아야 되고 BTC 마켓도 좋아야 되고 테더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갔던 게 이제 ETF와 개별 기업들에 따른 성과도 중요해진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선택적인 추이가 좀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더를 좋아하는 사람, 솔라나 또는 리플을 좋아하는 사람, 또 에이다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많이 분포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더 많이 실을 것이냐, 어느 쪽이 좀 더 자본 결집 능력이 더 좋아질 것이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게으른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레버리지 그냥 ETF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있어요. 개별 기업이 변동성이 워낙 크지만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직접 체험, 말로 들었던 내용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봤던 경험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직접 체험도 최소 시드가 억 단위가 넘어갔었을 때 기준점으로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건 거짓이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왜 비만 치료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왜 니코틴 스티커가 왜 나왔을까요? 파스가 왜 나왔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만 계속 눈에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랜딩 서비스 하고 나서 13%나 진짜로 강제 청산당해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구독자님들의 3만 명이 평균 이상 누구나 쉽게 누구나 보편적인 정보 조금만 보아도 시간을 조금 적게 넣더라도 가성비 있게 읽어낼 수 있는 전략과 실패율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가 넣는 시간과 돈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을 넣은 만큼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가능성이 100%대까지는 올라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적게 넣고 싶으면서 돈도 좀 적게 넣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튀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한 종목에 거의 연결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많은 성공을 할 거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지식과 경험과 자본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축적되어져 있는 모든 역량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인 거지 이게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확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날 이야기 해봐야 제가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투자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않는 사람한테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네가 뭔데 이딴 소리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분들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딴 레퍼럴 새끼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맨날 돈 나와가지고 생계 꾸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달은 저도 여전히 추석 전후 시점인데 웬만하면 추석이 조금 더 뒤로 갔으니까 추석 전 시즌 기반에서 유의미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거의 9월달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작년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금리 부분에 따른 기대감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금리 부분에 따른 추이는 저는 뭐 한 번에서 두 번인데 오히려 이제 많이 내려가 봤자 어차피 0.25 정도 추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자산에 어느 정도 지탱하는 효과가 나오고 약간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제가 저번에도 실시간 방송 때 이야기를 했지만 스트래티지가 NAV 비중이 1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속 머물러야 고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고평가가 되어야지만 그거 갖다가 ATM을 많이 찍어내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편해요. 근데도 그런 건 시장이 또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지수 내가 쓸 수 있는 선택적 옵션이 매우 적고 수익률도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좋아야 되고 지수 부분이 왜 좋아야 되냐면 현금 캐시플로우가 ETF와 개별 기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CX 거래 빈도는 엄청나게 줄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미에서 이때까지 주도했던 시장이 이제 수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주식시장 쪽에 수급이 상당히 코인 시장과 직결화됐던 포인트가 더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년에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2번 정도를 하면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면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값을 돌출했다라고 보기에는 전 좀 어렵다. 그리고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동향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디파이 라마에서도 좋은 TVL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게 되면 에테나나 그 다음에 아이겐에이어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쳐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팬들도 마찬가지죠. 디파이 애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방 이상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값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샤프링크나 그 다음에 비트마이 정도가 됐던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 우리 디파이 활동에서 이제 주요 수입원 추이로 이제 돌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외주로만 돌리고 있어서 과연 외주로 돌렸을 때에 따른 주요 수입원 정도의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을까가 좀 물음표가 남아져 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돌리는 게 좀 더 이익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외주를 돌렸을 때 얼마나 성과가 잘 나올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 그 외주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잘 나와준다고 하면 좀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알트5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쪽에 이제 노골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뭐 무한하는 뭐 어떠한 결과값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알트코인이 채택이 될 거냐 뭐 그리고 어떤 걸 좀 많이 밀어줄 거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하반기 주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자금도 뭐 일단은 까봐야지 알 것 같고 이게 꼭 올바르게 잘 될 것이냐라고 보는 것도 아직은 좀 시험 단계이다 보니까 관심만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